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오늘은 2차 반등에 대한 이야기 해볼 건데요. 1차 반등이 심리적 구간에서 상승을 이루었고 이제 2차 반등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차 반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또 투자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2차 반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펀더멘탈이 이제 중요합니다. 1차 상승 구간이 심리적 구간이었다면 2차 반등은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2차 반등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좀 집중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제 정상화 시점이 언제인가가 굉장히 펀더멘탈에 있어 중요합니다. 이 정상화 시점이라는 것은 지금 사태로만 본다면 다 아시죠? 질병의 사태 때문에 나타난 이 현상이 이제는 언제 어떻게 정상화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셧다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셧다운 문제 언제 풀려서 이전처럼 질병 사태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언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거 뭐냐 하면 이제 정상화 됐을 때 과연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 리바운드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만큼의 지표가 나올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크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숫자, 지표는 아무래도 이제 분기 성장률이겠죠. 그 지표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리바운드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 지표의 수치에 따라서 리바운드의 크기, 폭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역시 기업 부채 비율이겠죠. 지금 질병의 사태 이후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부분들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부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다음 또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2차 반등기가 있을 텐데요. 2차 반등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가 정상화 시점 언제냐, 셧다운이 언제 풀리겠느냐, 두 번째가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 리바운드를 책임질 수 있는 지표, 숫자, 분기별 성장률, 이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와 부합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기업 부채 비율, 부채를 많이 쌓아왔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세 부분들을 체크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정상화 시점이 언젠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나머지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해결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정상화 시점, 셧다운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모델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모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중국이냐 라고 얘기하신다면 지금 정상화로 가장 빨리 가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모델 삼아서 각 나라가 어떻게 정상화될지, 한국과 미국,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유럽까지 어느 정도의 정상화 시점을 가겠느냐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국 그래프를 좀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1월 초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뒤로 1월 23일 날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2월 3일을 전후로 해서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주식 차트인데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월 14일 고점을 찍고 1월 20일, 22일 날 하락을 거친 다음에 2월 3일까지 1차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2월 15일 날 전형곡선 정상부의 억누르기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2월 19일 날 피크 도달을 하게 됩니다. 피크 도달이라는 것은 확진자와 당일 완치자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 상황을 보면 주가도 역시 그 이후부터 2월 3일 이후부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 상황 가운데 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중국 사례를 보면 2월 초에 자동차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2월 중순도 한 40에서 50% 정도 정상화가 되어지고요. 2월 말 정도가 되어져서 이제 정상부 억누리가
지난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6월 말부터 60에서 70% 정도가 정상화 되어지고요. 3월 초에 70에서 80% 정상화 되어지면서 3월 말로 가면 평균 가동률이 85%에 이르게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딜러 매장 같은 경우죠, 90%, 또 사무직 직원은 95%가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중국 내 교통량이 20% 이상을 증가하면서 도시도 정상적인 활동으로 가는 회복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사례를 보면 확진자가 나오고 정상부 억누르기 곡선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2월 15일 전후가 되죠. 그 뒤로 한 달 반, 두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결국에는 80% 이상이 정상화 되는 것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들도 이 차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상부 억누르기가 시작된 이후로 한 달 반, 두 달, 그러니까 4월 말, 5월이 되어지면서 조금씩 활동이 늘어나고 있죠. 아마 이 정도로 가면 다음 달부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상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미국도 결국에는 4월 말 5월 초 정도가 넘어가서 결국에는 한 달 반, 두 달이 넘어가면 6월 달 정도가 되어지면 정상화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80%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모델을 적용했을 때 셧다운 시점, 정상화되는 시점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 정도가 되어야 그 시점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분기별 리바운드라고 얘기하면 분기별 GDP 같은 경우에도 6월, 7월, 8월 그 정도 시점이 되어야 어떤 눈에 보이는 지표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글로벌 무역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회복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죠.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5달, 6달 동안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가게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1월 3일이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지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려는 노력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문호신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가 7월에서 9월 정도는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증거로 PPP 프로그램이죠. 한 2,500억 달러 정도 되는, 우리 돈으로 308조 정도 규모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기 종료되는 것, 조기 소진되는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PPP 프로그램이 조기 소진되는 걸 보면 그만큼 상황이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7, 8, 9, 10, 11월 이렇게 가면 더 깊은 공황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반대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런 상황을 미국 정부도 또 백악관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양책을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부양책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역시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프라 투자건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 3천조 원대에 대한 경기 부양책, 굉장히 막대한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이 남아 있으니까 한 2천조가 조금 더 될지 덜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트럼프가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1,000조 인프라보다는 2배수 정도 되는 막대한 양의 인프라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역시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 합치면 5,000조 원대의 경기 부양책 카드인데 막대한 양의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풀린다라고 봤을 때는 리바운드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리바운드가 나오게 되면 앞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패턴상으로 체크해보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리바운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차 상승기 때 리바운드 현상을 보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깊은 V자 를 만들어서 턴을 했죠. 그때가 바로 깊은 U자 경기 침체, 리세션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를 지나서 0%를 지나서 경제 성장률이 리바운드를 하죠. 역시 그 리바운드가 있었을 때 2차 반등기에 17개월 정도의 긴 모습들이 6차 상승기에도 있었죠. 5차 상승기 때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죠. 2차 반등기 성장률이 상승기 전체에서 가장 높았죠. 그때도 역시 약한 반등이긴 하지만 2차 반등의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4차 상승기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4차 대세 상승기 때는 2차 반등기 이후에 리세션에 빠지면서
박스장이 이례적으로 길어졌던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짧은 V자의 경기 침체가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익히 알고 계신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2차 대유행기가 남아 있고요. 트럼프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외 여타 몇 가지 리스크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짧은 V자의 경기 침체도 이번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4차 대세 상승기는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3차 대세 상승기도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V자의 더블딥 경기 침체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때도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바운드 현상들이 경제 성장률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때도 역시 2차 반등기가 전고점을 뚫을 만큼의 높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리바운드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는 2차 반등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바운드는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차 반등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리바운드가 나올 때 결국에는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2차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장의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온다면 2차 반등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은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치죠. 그래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주식시장은 견고하게 상방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펀더멘탈의 기대가 이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펀더멘탈의 기대로 이제 2차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펀더멘탈이 좋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확인할 때 그게 좋게 나오면 2차 반등도 세게 나오는 거고요. 펀더멘탈이 기대 이상으로 시장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 그러면 더 높은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2차 대세 상승에 대한 펀더멘탈의 기대와 확인을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치, 결국에는 2,000조 인프라 투자가 쏟아져 나오고 앞전에 3,000조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시장을 바꿔놓을 수 있느냐, 펀더멘털을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더 하나 셧다운이 해제되는 정상화되어지는 6월 중순부터 어떻게 소비가 확장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2차 상승에 대한 높낮이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오늘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마저 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